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강철부대에서 해군 UDT와 육군 특전사팀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군함을 탈환하는 미션으로 승부를 볼 예정이라 많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함이 그 대상입니다. 일반인분들 눈에는 그저 한강에 군함이 떡하니 배치되어 있어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바다에 있어야 할 군함이 왜 한강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 서울함은 어떤 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에서는 특이하게 군함의 이름을 명명하여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 명칭을 쓰기도 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힘쓴 위인들의 이름을 쓰기도 하죠. 군함은 임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전투함부터 지원함까지 여러 종류의 군함이 있고, 그 배의 크기에 따라서 전투함 중 제일 작은 편에 속하는 참수리 고속정부터 대형 이지스 구축함까지 그 임무 또한 매우 다양한데, 그중 현재 한강에 전시되어 있는 서울함은 중대형 전투함에 속했던 FF급 호위함입니다. 사실 서울함이라는 함명은 한국해군 창설 초창기 때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사용한 함명인데요. 첫 번째는 1946년 광복 직후 미국이 한국해군에게 처음으로 양도해준 군함으로 크기가 작아서 서울정이라고 불리던 군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1968년 한국해군 최초의 구축함인 충무급 구축함의 두 번째 함정으로 서울함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 또한 미국이 사용하던 88휠이라는 구축함을 양도받아서 서울함으로 다시 명명하고 사용한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호위함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서울함입니다. 현재 한강에도 전시되어 있는 서울함이 바로 이 세 번째 서울함입니다. 참고로 군함의 수명은 대략 30년가량으로 이후 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나라로 양도해주기도 하고, 퇴역시켜서 관광 전시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미사일 실사격 훈련 시 표적으로 사용하여 가라앉히기도 하는 등, 만들어진 이후 바다에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가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서울함 역시 1985년부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퇴역한 이후 2015년도에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는 형식으로 공원에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전시된 서울함은 1900톤의 규모의 울산급 호위함으로 길이 102m, 폭 11.3m에 승조원 170여 명, 최대 속력은 36노트, 무장은 76mm 주 한 포를 탑재하여 분당 80발을 발사할 수 있고, 부포로는 30mm 한 포로 3km 반경의 적에게 분당 600발의 빠른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를 탑재함과 동시에 미사일은 하품 미사일을 장착하여 적 군함을 사정거리 최대 120km까지 공격할 수 있는 당시 막강한 중대형 전투함에 속했습니다. 저 또한 군생활 당시 소위 시절 서울함과 똑같은 구조의 울산함에서 며칠간 함정 실습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군함의 구조 또한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1층에 해당하는 메인데크부터 시작하여 위쪽 꼭대기에는 배를 조함하는 함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저에 해당하는 격실에는 배 동력을 담당하는 기관실과 발전기들이 있죠. 사실 전 세계 군함은 대부분 그 크기에 따라 거의 흡사한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서울함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부로는 중앙 통로가 있고 함 외부로는 양현으로 난간을 따라 통로들이 또 존재합니다. 사실 군함을 처음 타보면 내부의 모든 통로들과 격실이 다 똑같이 보여서 정말 길을 찾기가 어렵고, 모든 구조물들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찢어지거나 골절되기도 하는 등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작은 공간 하나하나까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군함의 특성상 함내 곳곳에 숨어있는 격실들도 많습니다. 보통 메인 갑판인 1층은 가장 넓기 때문에 사병 식당과 장교들이 생활하는 사관실, 매점, 화장실 등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들이 있고, 2층부터는 각종 통제 장비, 레이더 등을 다루는 전투정보실이나 탄약고 등 작전과 관련된 격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장실 또한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꼭대기인 함교와도 가깝고 전투정보실과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신속한 지휘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의 크기에 따라 보통 3층이나 4층에는 함교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외부 갑판으로 연결되는 통로들이 각각 존재하고, 외부 갑판에서도 함 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번 강철부대 미션에서는 군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육군 특전사팀보다는 해군 UDT 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신 군함에서 일어나는 해상 대테러가 UDT의 주특기 미션인 만큼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낭패에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UDT 팀에게도 심적 부담감이 있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함은 한때 해군 최전방인 이함대의 대표 기함으로서 수차례 경비 임무를 하였으며, 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 또한 여러 차례 지원을 하며 국위를
닭을 사냥하기도 했던 군함입니다. 재밌는 일화로는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당시 한강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다른 구조물들은 침수 피해를 입어서 복구 공사를 해야 했던 반면 서울함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여 강에 띄어놨기 때문에 자체 부력으로 둥둥 떠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무사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서울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재 네 번째 서울함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2019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기념일에 신형 호위함으로 새롭게 건조된 것인데요. 2021년 초에 해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새로운 서울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는 35m의 2800톤급 규모로 이전 호위함에 비해 크기도 커졌으며 무장 또한 5인치 함포와 근접 방어 무기체계,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 작전 헬기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도 도입된 군함인데요. 이 추진 체계는 평상시에는 소음이 작은 전기 모터 위주로 운영하여 잠수함으로부터 피탐 확률을 최대한 줄이고 고속 항해 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하여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에 대잠 작전이 조금 더 보강된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 다른 종류의 함정들 또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